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애플의 신제품 출시일에 맞춰 3단 트리플 폰을 공개한 화웨이는 분명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산 폴더블 폰을 비싼 돈을 주고 누가 사용할까 싶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 화웨이 휴대폰을 11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호들갑까지 떨었습니다. 실제로 올 2분기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 중국 상위 5개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3단 트리플 폰까지 공개하자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가 부활했다며 벌써부터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고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웨이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른바 슈퍼홀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것도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을 선언하며 ASML이 중국에 제공하고 있는 구형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단하는 추가 제재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통신 전자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첨단 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입이 막히자 ASML의 구형 노광 장비를 여러 번 돌려 칩을 생산하는 그야말로 이가 없으면 잇몸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형 노광 장비조차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압박에 결국 네덜란드 정부가 손을 들었고 앞으로는 중국의 구형 노광 장비까지 팔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을 두고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는 중국에 뼈아픈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회로를 그려넣는 노광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첨단인 EUV 장비는 중국 수출과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수출하면 유지보수 계약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ASML은 연말까지 SMIC 등 중국 내 반도체 제조사에 DUV 장비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요. ASML이 이 라이센스를 내년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 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동참을 꾸준히 압박해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은 일찌감치 수출 금지와 서비스 제공 금지에 동참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ASML,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며 일부만 동참해왔지만 결국 ASML도 미국에 손을 들어 올해 들어서는 구형 노광 장비 수출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에는 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형 키트 형식의 제품만을 수출해왔습니다. 현재 중국 IT 기업들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스마트폰용 첨단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설계하면 중국 대표 파운드리인 SMIC가 구형 DUV를 활용해 생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신 EUV 장비로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는 회로도를 구형 장비로 여러 번 그리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구형 DUV로도 생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정이 훨씬 길어지고 수율도 그만큼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총리까지 직접 나서 앞으로 중국에는 이 구형까지도 안 팔겠다고 나선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미국의 압박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도 네덜란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의 기술이 중국 화웨이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네덜란드 현지 매체 NRC를 인용해 ASML에서 기술 데이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ASML 직원이 중국 화웨이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ASML은 지난 2월 중국계 전 직원이 회사 기술 관련 데이터를 훔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ASML은 유출된 기술 데이터, 절도 혐의를 받는 전 직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블룸버그는 ASML 전 직원이 기계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훔쳤다고 보도했었는데요. 그런데 네덜란드 현지 매체 NRC가 미확인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 겁니다. ASML 전 직원은 지난해 돌연 ASML을 퇴사한 뒤 한동안 중국 화웨이에서 근무했다. 이 보도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블룸버그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인물이 여전히 화웨이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화웨이와 ASML 모두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ASML 기술정 보유출 관련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의 문제의 직원은 중국에 기반을 둔 개인으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단체와 관련성이 있다. 그는 이 단체를 대신해 ASML 데이터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단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과거 지식재산권 절도에 연관된 단체라고만 전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인공지능용 반도체, 슈퍼반도체용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주요 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어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지난 8월 7나노미터 프로세서가 탑재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해당 스마트폰에 사용된 칩이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폭로로 퍼즐이 맞춰진 것입니다. ASML에서 화웨이로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와 중국 ASML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중국 SMIC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ASML의 기술 데이터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직원과 화웨이의 유착 의혹에 미국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자 이제 ASML은 중국에 대해 구형 노광 장비까지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이 급하게 찾은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산 고대역 폭메모리를 비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중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 가운데 중국의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32조 3,45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역시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8조 6,0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중국이 AI 개발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 사재기에 돌입한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 매출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추가적인 반도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AI 개발의 핵심인 고대역 폭메모리를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사재기하고 있는 HBM은 최신 버전이 아닌 HBM2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난 2분기부터 디램 구매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리며 본격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곳은 삼성과 SK하이닉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를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일본에는 오히려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및 서비스 수출을 제한할 경우 고강도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일본 반도체 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 전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조만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일본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경우 중국 시장에 도요타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중국이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도요타의 이 같은 우려는 역사적으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 자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자 히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전자산업이 흔들리는 등 일본은 큰 피해를 입고 사실상 항복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자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일본이 우려를 달래고 수출 통제 수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합의가 결렬된다 할지라도 미국은 대중국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하는 등 미국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은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다른 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불똥이 일본에 튄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니 두 나라에 대해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는 중국에 일본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